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르는 종목의 수가 많고요. 또 정치권 이슈와 함께 급등락 보이고 있는 종목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 해법 찾아볼게요. 두 분과 함께 하시죠.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 블랙룩으로 오늘 맞춰서 입고 와주셨네요. 네, 하나씩 보죠. 일단 현재 구간의 수급을 잠시 보니까요.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기는 해요. 근데 현물 쪽의 매수보다는 선물 쪽의 매수가 조금 더 강합니다.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외국인이 현물보다 선물을 더 담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는 시장일까요? 아직까지 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돌아온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돌아온 건 아니다. 네. 그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일단은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네. 좋은데 이 반등의 성격을 일단 먼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의 반등은 그 11월 초하고 둘째 주 있었던 옵션 만기일 변동성 이때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단은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시장이 또 꺾일지 대한 부분들은 일단 2,550포인트 아마 내일 전후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후에 발생되는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외국인 선물 매수 반갑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을 주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얘기를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산타랠리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져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이 추세적으로 좀 나와야지 일단 가능하다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방향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결정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지수 중심으로 갈 건가 개별 종목으로 갈 건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추세적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산타가 찾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장에 오는 느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종목에 개별 방문하는 그쵸. 산타의 움직임으로.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방문해 준다면 시장에 방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요 외국인 순 매수 탑10에 삼성전자의 이름 보이지 않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담고 있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같이 나란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쪽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은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주말 사이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걸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상 너무 나간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신유진 부장님, 삼성전자 저가는 확인을 시켰는데 이제 제한된 상방 내에서의 트레이딩에 구간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해졌던 뉴스는 뭐 HBM3E에 대한 8단, 12단에 있어서 모두 납품을 검토하는 중. 그러니까 아직 검토된 건 아니죠. 완전히 뭐 납품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요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호재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친 거죠. 근데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전에 정태근 이사님께서 바라봐 주셨던 선물 매수의 일환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호재성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오늘의 반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HBM 양산이 된다면 그게 본격 반등으로 이어질 거로 생각하고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외에 오늘 뭐 빠지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범용 메모리 그쪽 텀미까지 추격만 아니었으면은 그 이유가 좀 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없었다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풀로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권했을 정도의 주가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만큼 밸류에이션도 싸고 HBM 모멘텀도 살아있고요. 중국 추격이 하루 이틀 이슈도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우려했던 일이긴 하고요. 뭐 기술력 격차랑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장비 반입 등 문제로 당장의 진입은 힘들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기도 했고요. 근데 현재 중국 CXMT가 점유율 늘리면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긴 한데 디램 범용 쪽의 이슈일 뿐이지
다행히도 아직 선단 공정, HBM 이쪽의 진입은 좀 기술력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 감안하면 현재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보이고요. HBM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서 주가 수준이 더 낮을 뿐이지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음을 감안하면은 중국 관련 불확실성을 차치하고도 사볼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저희 나라가 성장이 좀 더디고 환율도 약하고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좀 꼴찌인 수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수준 정도로 그래서 계속 머무르진 않을 것 같아서 외국인의 본격적인 삼성전자 매수는 이 HBM 양산이 기점이 될 거로 보이긴 하고요. 좀 임박했다고도 생각이 들고 업사이드 자체가 엄청 크진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우상향의 길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양산이 된 건 아니지만 양산이 되면은 확실히 상방을 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태근 이사님 우리 이전부터 많이 네. 얘기 나눴었잖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멀티벤더 시스템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코멘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이게 위협 요인이 되냐 안 되냐를 다시 논의할 때가 왔네요. 뭐 사업상으로는 노이즈가 안 될 거라 보고요. 주가상으로는 노이즈가 될 거라고 봐요. 주가의 노이즈다. 네. 제가 예전부터 한미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서 독점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인더라든지 ASMPT라는 회사 때문에 그 부분이 깨졌고 그게 결국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업상하고 주가상 따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사업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 그 블랙웰 생산 지연을 겪게 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아마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밴더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인터뷰상 그냥 계속 흘리는 것 같아요. 우리 멀티밴더 갈 거다. 왜 그럴까요? 가격.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독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쨌든 멀티밴더를 해서 나갈 거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도 보게 되면 3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전자 HBM3E에다가 그 전순환이 사인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만간 승인 날 거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 보시는 게 맞다라 봐집니다. 그리고 이미 HBM3 8단 같은 경우는 내년치까지 공급이 다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12단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부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속을 삼성전자가 과연 비집을 수 있을까? 물론 시간 지나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독점주 지위는 가져간다고 보는데 주가는 반대로 가겠죠. 물론 이전에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어떤 23만 원 전고점 부분까지의 반등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상이 어찌 보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납품하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도 독점 프리미엄이 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조금 노이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양산이 되고 난 이후의 시나리오네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는 현재는 그래도 그런 아니, 근데- 우려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 예. 지금도 양산을 하고 있어요. 양산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엔비디아 공급만 못할 뿐이잖아요. 아, 그렇죠. 뚫고 난 것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뚫고 난 뒤에도 뚫고 난 뒤에는 말씀드린 그대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보도가 나오게 될까 계속 확인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지금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쪽은 이런 반도체 하드웨어 단보다는 소프트웨어 단인 것 같아서요.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SNS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는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매를 하는 게 활발해질 거다라고 하면서 AI 파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거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AI주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잡기도 했고 그의 연관선상에서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단도 흐름이 지금 추세를 상방으로 그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보지 말고 AI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투자에 있어서 어떤 관점이 더 비중을 높게 실어야 하는 걸까요? 반도체 중소형 쪽은 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가야지만 좀 중소형주도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로 보고 있긴 하고요. 좀 아까 삼성전자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가 바닥 딛고 조금씩 우상향 모습만 보여도 중소형주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업사이드가 더 큰 걸 찾고 싶기 때문에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계속 예전부터 주시하고 있긴 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쪽 엮인 종목들도 반도체 전체 센티멘트에 영향 되게 크게 받고 있었거든요. 빠질 때 같이 빠졌고. 빠질 때. 네. 현재 미국에서 AI 쪽 이슈가 견고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심리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투자 심리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의료 쪽이긴 하지만 뭐 AI 관련으로 루닛도 많이 오르고 뭐 이외에 네. 뭐 더존비지온이나 뭐 한글 컴퓨터 등도 괜찮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가온칩스도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적도 좀 올라가는 구간이고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벤더로 AI 소프트웨어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이긴 해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관심주 흘리듯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한번 압축해보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단이 오히려 상방에 있어서 기회를 많이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외국인이 뭘 담고 있을까? 다시 지금 같이 화면 보시면 4위에 LG 에너지 솔루션, 5위에 에코프로 같이 보이고 있네요. 2차 전지가 절대 꺼지지가 않죠. 기간 순매수를 보더라도요. 4위에 LG 엔솔 같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까지 확인이 됩니다. 오, 일단 노스볼트 얘기가 좀 있어요. 네. 파산. 근데 이게 사실상 업황으로 본다면 당연히 악재여야 되는데. 근데 악재하는데 호재죠. 아는데 산다. 네. 호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이거 속담이 맞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노스볼트를 창립한 이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스볼트를 창립한 이유는 유럽 내에서 내재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기들끼리 내재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지게 되는 없어지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더 열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일단 호재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을 배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해군 분야에서 방산을 우리나라에 기대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 호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제한된 그런 종목으로 좀 봤으면 전 개인적으로 좀 좋겠어요. 일단 오늘은 다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분위기가 틀리거든요. 물론 오늘 상승 나오는 건 똑같지만은 최근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좋아요. 예. 근데 제가 그쪽으로 점수를 더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발목 잡는 요인이 캐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제 수요도나 이거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외에도 2차 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스페이스X를 통해 가지고 우주선용 2차 전지도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베어 로보틱스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잖아요. 그쪽으로도 납품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적으로 스스로 고객사 다변화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 캐즘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올해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제한된 벤더사 쪽, 그러니까 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정점에는 테슬라가 있고 그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가 되는 기업들 쪽으로 좀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는 LNF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성우라든지 그리고 시메스 같은 종목들이 지난번에 부각이 됐다가 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아마 새로운 벤더사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종목들 쪽으로 재빨리 따라잡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확실히 LG 엔솔이 벤더사 다각화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 다각화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그쪽 벤더를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근데 사실 뭐 베어 로보틱스나 우주선용이 LG 엔솔의 매출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다? 그리고 전기차 업황에 있어서는 아직 변화된 게 없다라면 긍정적인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한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전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 오늘 삼성 SK 같은 경우도 단독기사 나왔는데 결국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 제한돼서 납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러니까 전기차에 제한된 매출처를 다변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로서 먼저 네.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은 계약이 아니라 대규모 큰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게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캐즘을 뚫어내기 위한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쪽이 더 점수 줄 수 있는 네, 거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셨네요. 메탈 가격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던데 이 부분은 네. 아직인가요? 지금은 메탈 가격 올라간 거 시장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이 현재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아직 원가 감안 요인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은 있네요. 본업 자체에서는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기관 순매도 쪽에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운명을 오늘 또 많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 검색어 탑10에도 역시나 삼전과 함께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아, 코스닥 1위 종목. 부장님,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주말 내내 공부하시느라 잠 못 잤어요. 근데 공부한 대로 회사 쪽에서도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도 진압 작전을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주가 방어가 그래서 어느 정도 30만 원 위에서는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 그 전 거래일의 낙폭을 완전히 만회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갇혀 있어요. 지금의 주가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살 기회가 정말 맞다고 보세요? 지난주에 뭐 특허 침해, 뭐 유증 예.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했었는데 물론 이런 루머 때문에 빠진 게 크고 또 이로 인해서 CFD 매물까지 많이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기긴 했었는데 네. 주가가 단기간 과도하게 빠졌고 이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거로 보이긴 하는데 원래 이런 이슈로 한번 터지면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섹터 외에 다른 섹터로 좀 수급이 좀 흩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상승 이후에 또 더 퍼포먼스가 좋은 섹터가 새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 세계 꼴찌 수준이고 뭐 매력적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전체 주시장 흐름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같이 오르긴 하겠지만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뭐 시총 상위주고 1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섹터도 좀 같이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리하자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좀 줄여도 괜찮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이실까요? 조금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더 업사이드 큰 쪽으로도 수급이 좀 흩어지지 않을까. 업사이드 큰 쪽이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힌트 주셨던 AI 소프트웨어 단 보시는 거예요? 그쪽만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외에 뭐 자율주행 섹터도 좋게 보고 있고 좋게 보는 섹터들은 있습니다. 오늘 반등장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폭을 만들어낼 쪽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약바이오단은 일정 부분 가겠지만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확장시켜서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들어서 바이오를 관망으로 이렇게 진단해 주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증권사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RFK죠. 성범죄 의혹이 있어서 공화당 의원이 이제 지명을 당했지만 지명이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ADC, 비만, 자가면역, 줄기세포 키워드는 네. 굉장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글쎄요. 일단 바이오에 대한 의견은 아마 이전부터 빨리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네. 거 기억하실 건데 그 관점에서 바뀐 건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7월 달부터 미국 대선 이슈를 타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그 1차 고비가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오늘은 물론 반등이 나오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펩토론이라든지 예. 그리고 눈에 띄지 않지만 네이처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명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이제 포진하려고 분명히 시킬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이 지명이 되게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빅파마의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알테존이 빠진 이유가 거기다 봐요.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 근데 빅파마의 어떤 수사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되고, 만약에 뭘 제재로 인해 가지고 기술 도입이 늦어지게 된다라면은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커왔던 부분들이 머크, 산도스, 그리고 일본 기업들 중에서 기술 이전인데 그게 앞으로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알테오젠의 힘이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바이오 당분간은 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이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뭐 내일 쪽이라든지 모레 쪽까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반등을 위해서 일단 나왔다가 다시 바이오 쪽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내내 계속 순환매였잖아요, 순환매.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올해 간단히 정리해보면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뭐 갔죠? 반도체 HBM 필두라는 소부장 갔잖아요. 5월달, 6월달 뭐 갔죠? 음식료, 3,000식품을 필두라는 음식료하고 화장품 갔잖아요. 그리고 7, 8, 9, 10 뭐 갔느냐 하면은 바이오 갔죠. 그리고 10월달에서 또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계속 바이오를 고집을 피울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또 4월달 반도체가 그때부터 좀 식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자는 거죠, 제 말은. 시장이 비 오면 우산 써야 된다. 그죠? 감기 걸려요. 바이오를 관망 쪽으로 바라봐 주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오늘이 약간 정리, 뭐 오늘 내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나 반도체가 올드 패션이라면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도 있습니다. 바로 방산이랑 조선이에요. 수주 베이스로 쭉쭉 잘 가는 쪽이에요. 근데 오늘 매도에 잡히는 거 보니까요, 방산과 조선이 같이 보이는 쪽도 있네요. 특히나 방산을 좀 더 많이 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에 대한 욕구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기관 또한 매도하는 쪽에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이 보이네요. 한국항공우주까지. 자, 이거는 그냥 잠시 눌리는 거다. 잠시 차익하는 거다. 오늘 장이 반등장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관점에서 방산과 조선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 내리고 계세요, 부장님? 조선하고 방산만 봤을 때는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괜찮게 보이긴 하고요. 주가 엇갈린 이유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로 좀 보긴 하는데, 뭐 조선 쪽은 트럼프 국내 뭐 조선소의 경쟁력이나 필요성 언급이 있어서 환경이 좋은 거고, 방산은 길게 봐서는 방위비 증가 가능성이 좋긴 하겠지만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선도 장 초반에 많이 오르다 좀 후반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하고요.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없는 거니까 쉬어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게 조정이 오래 가진 않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 건 LNG 암모니아선 외에 컨테이너선도 선박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 쪽 LNG 프로젝트 건이 진행될 가능성도 커 보이기 때문이고요. 범용 쪽 선박도 중국이 침범하고 있고 점차 기술력 올라오고 있긴 한데, 친환경 선박 기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이긴 하고, 시대는 친환경 선박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중 관계 봤을 때도 중국 쪽 규제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소는 수혜받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트럼프가 임기 초인 만큼 트럼프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임기 동안에 전쟁은 없다라고 좀 못 박은 점을 감안하면은 방산 섹터는 좀 매력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봤을 때는 조선 섹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점수를 좀 더 주시는군요. 조선도 사실 조선 나름이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방산이 껴있는 조선, 그죠? 아니면 LNG냐, 뭐 신조선가 관련해서 수주로 가는 거냐, 여러 가지 갈래가 이제 좀 나눠졌습니다. 여기서의 우선순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LNG 프로젝트 건 때문에 LNG 쪽이 좀 밸류 체인이 좋지 않을까. LNG 쪽. 네. 그럼 기자재단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기자재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죠. 기자재의 업사이드를 좀 더 보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의견 받아봤고, 이어서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 매수 쪽에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랜만에 보이는데 사실 정태근 이사님께서 네. 전력기기 볼 거면 HD 현대일렉트릭의 흐름을 보자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역시나 클래식은 영원하다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 어떤 관점일까요?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전고점 돌파를 계속 그동안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뭐 현대일렉트릭 기준을 봤을 때 30만 원 돌파가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력기기는 최근에 와서 좀 관점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누님 말씀드렸지만은 현대일렉트릭이 장기간 3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전력기기 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날짜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11월 8일 이후로 일단 전고점 돌파가 되고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쉬었고 그런 거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지난번 예를 들어드린 게 한미반도체 과거 6만 원 돌파할 때 시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이 바뀌어서 지금은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 프로의 시선 내일 이 시간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